저희 홍세영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아까 본부장님 자꾸 젊어진다고 하는데 이미 젊습니다. 지금 27살의 이제 젊은 사업자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엄마 아빠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제가 누구 닮은 것 같으신가요? 아빠 닮았나요? 엄마 닮았나요? 어머, 반반 막 이렇게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빠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마 닮았다고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엄마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엄마 열심히 해 봐." 이랬던 건 아니고 아빠랑 저랑 엄마가 애터미 사업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를 반대를 했냐면 애터미에 벌꿀 치약이 화장실에 있더라도 저희가 쓰는 치약이 다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20 땡땡 치약을 아빠랑 사다 쓸 정도로 엄마의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제가 너무 얄미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엄마가 꾸준히 하는 걸 보고 고모도 하시게 되고 또 사촌 오빠도 하게 되고 반대하던 아빠까지도 이 사업을 함께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큰엄마 그리고 저희 엄마, 저희 사촌 오빠가 애터미에서 벌어가는 소득을 듣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큰엄마가 한 달에 애터미에서 2천만 원, 그리고 엄마가 한 달에 1,500만 원, 그리고 친척 오빠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가신다는 거예요. 대박. 와, 미쳤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애터미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대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이유는 뭔가 세미나를 듣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보다는 저희 가족들이 성공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성공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가족분들도 동참을 하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런 부분은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요런 부분은 좀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서 '아 나도 저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저 점은 좀 좋은 것 같으니까 내 삶에 접목해 봐야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요. 짠, 보이시나요? 첫 번째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물건 파는 일에 집중을 했다.'입니다. 저는 초기에 한 2년 정도 이상을요. 물건 파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물건만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분들을 만나서 우리는 제품만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품과 함께 회사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정보, 앞으로의 비전 같은 얘기를 함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제품이 좋다고만 얘기하고 제품만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터미가 물건을 잘 판다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 일일까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물건만 판다고 애터미 사업이 진행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물건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가는 일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방문 판매라는 일이죠. 근데 애터미는 방문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 조직을 만드는 게 핵심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었습니다. 소비자 조직을 좀 빠르고 크게 만들어야지 이 애터미에서 벌어가는 수입이 커지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조직을 크고 빠르게 만들려면 나 혼자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만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조직을 만들 분 여럿이 있어 주셔야지 그 조직이 빠르고 크게 성장을 하고 내가 애터미에서 벌어가는 수당도 커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함께 하는 일이 아니라 혼자서 제품 파는 일에만 되게 집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200만 포인트를 올리는 일이 아니라 2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분 10분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소비자분들을 막 만들고 제품 전달을 해도 한 달에 제가 받는 수입은 30만 원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몇 개월 동안에,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파트너분, 그리고 나와 함께 조직을 만들 분이 나와주셔야 성장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분 찾는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파트너분이 나오고 나서는 제가 받는 돈 30만 원 선을 돌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게 나 혼자서 조직을 만드는 데는 정말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일에 집중을 한다는 거는 어쩌면 여럿이 하는 사업보다는 혼자 하는 사업에 집중하시는 걸 수도 있고 저 역시 그랬고 또 함께 사업을 혼자 사업하는 일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함께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되고요. 내가 전달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만 갖게끔 하고 이런 세미나나 시스템에 초청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진짜로 함께 하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2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는 오토 판매사 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린 편입니다. 네, 아마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늦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건 파는 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가 정말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을 때는 저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고 소비자분들을 뵙고 하면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제품 너무 좋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지금은 좀 힘들기 때문에 제품 이야기를 드리면 부담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제품에 대한 정보도 주셔야 되겠지만 애터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소비자분들도 우리가 갔을 때 아우 물건 팔러 왔네, 아우 부담스러워 라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를 맞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제 실수는 뭐였냐면 물건 파는 일에 너무 집중을 했다. 그래서 사업의 속도가 늦어졌다. 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사업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제가 저의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요. 다른 분과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 막 제 사업을 비교를 하면서 다른 분보다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힘이 쭉 빠지고 또 다른 분보다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안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좀 제 사업을 늦어지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에너지를 좀 쓸데없이 좀 낭비를 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업 속도가 늦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비교의 뜻이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일이 비교다라는 얘기를 내가 어느 책에서 보고 이거 진짜로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거나 뭐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됐던 강의가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은 어떤 강의냐면 이성현 박사님 강의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이긴 이야기인데요.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토끼보다 빨리 가겠다. 토끼와 비교를 한 게 아니라
본인만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나는 목적지까지 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강의가 비교하는 데 있어서 좀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한테 도움이 됐던 강의는 이제 어떤 강의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비교를 하고 내가 더 나아져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다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막 열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길 때는 누구보다 잘할 때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발전됐다고 느낄 때 진짜로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막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남보다가 아니라 '내가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이제 어쩌면 해이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을 때는 이제 매일매일 '내가 쪼끔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 쪼끔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이제 움직였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쪼끔 더 열심히 하려고 매일매일 파트너 사장님들 후원하려고 하고, 또 주말에도 또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에는 파트너 사장님들 이렇게 후원을 했고, 여기 이제 마지막이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어제 제가 최성희 팀장님한테 보내 드렸는데, 저도 오늘 상봉 경영센터 이렇게 줌 미팅이 잡혀 있었고, 옆에 계신 분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인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이제 저희 센터에 미팅이 잡혀 계셔 가지고 어제 같이 저녁에는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제 새벽 3 시까지 저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뭐 족발도 좀 먹고 이렇게 어제는 부지런히 또 일을 하면서 보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말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먼 팀이 없었는데, 이 시기를 겪으면서 좀 지역적으로 먼 팀이 생겨서 주말에는 이제 제가 좀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후원을 가요. 그래서 이제 충주 쪽에 있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이번 주말에 보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내가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파트너분들에게 조금 더 이런 시기에 힘드릴 수 있을까?' 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더 열심히 움직이고 제가 더 열정을 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조금 더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나 어떤 분과의 사업과 비교하면서 어떨 때는 자괴감에 빠지고 어떨 때는 안주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게 절대로 내 사업에 좋은 영향이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걸 제가 겪어보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부족했던 점은 뭐냐면, 제가 참 스폰서로서 기다리는 마음이 지금 생각해 보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파트너분이 나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든 잘 안내를 드리고 싶고, 애터미에서 말하는 리더가 어떤 건지를 잘 말씀드려서 같이 열심히 막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나 봐요. 파트너분이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시스템에 빠질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 "아 사장님 그러실 수도 있죠. 다음부터는 안 빠지시면 돼요." 웃으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막 저도 열정이 너무 앞서 가지고 "저 이번에 못 올 것 같아요." 이러면 "아유 사장님 시스템에 빠지면 성공 못 한다는데 빠지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좀 늦게 오시거나 지각을 하면 "아유 사장님 이왕 오실 것 좀 제 시간에 오시죠. 지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잠깐 휴대폰을 하시거나 잠을 주무시면 미치겠다." 막 혼자서 막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그분을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막 닥달을 했던 것 같아요, 닥달을. 그래서 본인이나 잘하지. 그래서 그런 막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다음번에는 지각도 안 하시고 다음번에는 세미나도 안 빠지시고 다음번에는 강의 들을 때 집중하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그분하고 제 사이가 너무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그때 막 그렇게 닥달하지 말고 그분이 세미나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배워가실 수 있도록 내가 좀 기다렸다면 신뢰관계,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기간이 없, 없,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 기간이 없었다면 아마 내 사업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처음 파트너분들이 나오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완전히 눈높이가 다른 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배우신 기간도 있고 들어보신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의 시각이 되셨다면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막 태어난 응애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응애 애기한테 애기야 빨리 뛰어야지 왜 자꾸 응애 하고 있니?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그럴 수 있지. 시스템 안에서 배워나가시면 성장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게 훨씬 더 이 사업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우리 이명숙 사장님도 표정 막 너무 밝게 해주시고, 박시연 사장님, 안혜련, 여기 팀장님, 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뵌 것 같은데 너무 표정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하면서도 막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좀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가 부족했던 거, 첫 번째는 물건 파는 일에 너무 집중을 했었다. 사업 초창기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였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사업과 막 비교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닥달을 했다라는 게 제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조금 그래도 제가 잘했던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잘했던 점 첫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긍정적이고 무조건 부정적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좀 소비자들을 만나기는 어려워지고 오프라인 센터 프로그램은 중단되었다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부분은 해외 사업자분들을요, 직접 가야지만 후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기를 겪으면서 줌이라는 시스템을 알게 됐고, 줌을 통해서 해외 사업자분들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를 해외 사업자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4번 해외를 나가기는 저는 그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더 해외 사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오히려 조금 많이 미팅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좀 좋은 점인 것 같고, 또 두 번째 좋은 점은 조금 시스템에 옛날에는 직접 와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줌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미팅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시스템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조금 더 줌을 통해서 편안하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현재 직장이 이제 불안정해지신 분들이 많아서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애터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제 파트너분 중에서 신세계 본사에 다니셨던 분이 이 시기를 겪으면서 애터미 사업에 이제 전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되게 똑똑한 분이거든요. 신세계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으셨대요, 월급으로. 근데 이제 애터미를 하시게 된 이유가 이제 그분이 그 신세계에 근무하고 있을 때 신세계에도 비밀 연구소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비밀 연구소가 있는 층을 갔다가
거기서 애터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걸 들으셨대요. 되게 놀랍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애터미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막 애터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혼자 막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앞에서 막 사람이 있는데 혼자 벌렁벌렁해서 혼자 막 이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직장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무언가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은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우리는 앞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인데 이 긍정적인 면에 집중을 하려면요. 우선은 우리한테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마음이요. 사장님들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거, 그죠?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책에서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쓰는 단어의 80%가 부정적인 단어로 돼 있대요. 그리고 20%만 긍정적인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려면 자꾸 나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저희 팀은 요즘 아침마다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딱 뜨면 카톡방에다가 긍정의 말을 올리는 거예요. 목표와 함께. 그래서 뭐 나는 언제 오토판 회사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전 세계에 부를 이끌고 있다. 막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나는 오늘도 행운의 여신이 함께했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뭐 나는 오늘 파이팅 넘쳤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제일 밑에 노란 색깔 글씨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쓴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2021년도 1월에 국장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2021년도 10월에 본부장이 되겠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상봉경영센터에서 강의를 기분 좋게 잘 마쳤다 라고 썼고요. 그리고 오늘도 웃음이 넘치는 긍정적인 하루였다. 나는 글로벌 연기더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잘 웃어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저도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쓰지만 마지막에는 저 혼자 막 열정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썼지만 어떨 때는 막 아자다다다다다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에 막 혼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걸 아침마다 올리면 사람 되게 처음 시작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시작이 기분 좋게.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는 미팅도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고 미팅 분위기가 좋으면 현장에서도 되게 열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점인 것 같고 이렇게 올리고 나면 서로 막 응원을 해요. 누구 사장님 할 수 있어요. 누구 사장님 요즘 몸 아프죠. 얼른 캐치하셔서 나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응원도 하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표 중에 요즘에 생긴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거 역시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어차피 애터미를 하는 건데 일을 하는 과정 역시도 좀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 역시도 좀 즐겁게 해보자라는 게 요즘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요. 나만의 좀 긍정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우리가 어차피 행복하게 살 거긴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 역시도 조금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잘했던 점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잘했던 점은 힘들어도 유지 도전을 그래도 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뭐 어떤 팀장님께서 이 시기에 파트너분이 뭐 4분이 도전을 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네, 우리 아까 서정아 팀장님이시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팀장님. 짱. 어, 네. 요즘 아마 연말이라서 2021년도 직급 유지 도전 목표를 많이 잡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로 우리 사업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요, 유지 도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직급 유지 도전할 때가요, 제일 많이 움직이고, 연락 안 했던 사람한테도 연락을 하고, 또 친구한테 전화해서 제발 너 엄마 한 번만 소개시켜 달라고 막 부탁도 하고, 막 눈에 불을 켜면서 다녔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15일을 막 바쁘게 보내고 나면 분명히 소비자분들도 늘게 되고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생기면서 조직에 분명히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직급 유지 도전하면서 조직 성장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직급 유지 도전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지 도전이 성공했을 때 우리는 성취감이라는 걸 느껴보게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유지 도전에 있어서. 이 성취감을 한번 이렇게 딱 느끼면요, 내가 해냈어 라는 마음에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자신감이 내 사업을 끌고 가는데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 도전을 해봐야지 진짜 이 성취감,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유지 도전이 중요하고, 나 스스로의 뭔가 나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도 유지 도전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마 우리가 직급 유지 도전을 앞두고 있으면요, 무조건 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만 드시는 분은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조금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떨리는 마음도 들고 하실 테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시고 나면 분명히 그 두려움이 성취감, 자신감으로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처음부터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직급 유지 도전 앞에서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었어요. 근데 특히 뭐 수동 오토 판매사를 유지할 때 진짜로 어렵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수동 오토 판매사 할 때, 오토 판매사 되기 직전에.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저 포인트 받을 데가 없어요. 저는 인맥이 없어서 조금 한번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스폰서님은 매일매일 수동으로 오토 판매사를 해야지 진짜 오토 판매사가 되니까 하셔야 된다. 특히 신정인 총장님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억지로 스폰서님이 하라고 하고 집에서 총장님도 맨날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판매사 유지를 막 해 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유지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 가지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막 펑펑 울었어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그러면 저는 우리 총장님이 제 힘든 마음을 되게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총장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우, 우리 딸 은혜 받았어. 이번에 유지 대박. 끝장났어.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억지로 막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밥을 먹고 나오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유지 도전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거품을 물고 애터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품을 물고 이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정신이 들고 한 말이 "제가 이번에도 유지를 해야 되나요, 엄마?" 이거였는데, 저희 총장님이 또 뭐라 그러셨냐면 "이럴 때 유지해야 네가 나중에 할 말이 있다.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지를 그때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지를 하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그때 저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 주는 스폰서가 있었고,
뭐 끌어주는 스폰서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그래도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만약에 제가 그때 힘들다고 뭐 제가 쓰러졌다고 안 하고 포인트가 안 나온다고 안 하고 이번에는 너무 힘들어서 쉬고 했다면 아마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훨씬 더 늦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유지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수동 오토 판매사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오토 판매사 늦어지는 게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스폰서님이 강제로 끌어당기셔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가 그때 힘들었지만 잘 해냈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가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전에 있어서도 제가 되게 망설였던 적이 있는데, 언제 이제 도전에 있어서 망설였냐면 국장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이 국장 도전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지금 부족하다고 목표를 좀 미루게 되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나처럼 이렇게 좀 부족한 상황에서 항상 도전을 미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금 말고 지금 좀 미루고 다음번에 이때 갈게요 라고 해도 저는 이미 도전을 한번 미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우리 스폰서님께서 쟤는 저번에도 미뤘기 때문에 이번에 못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부족했지만 좋은 걸 하나 만들어서 해냈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만들어서 해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그때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카드로 채우고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카드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제 생활비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족한 부분 메꿔 나가서 지금까지 제가 막 그런 빚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잘 해냈다. 너 그때 참 잘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이제 목표를 그때 같이 하셨고 보다 보니까 목표를 잡으시면 웬만하면은 해내려고 하시는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아마 국장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도전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망설이고 뭐 떨리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면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을 때는 되게 유지 도전하기가 그래도 쉬워졌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시너지 앰플이 나왔잖아요. 근데 시너지 앰플이 한 달 프로그램인데 한 달에 5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주력 제품인 해모임은 한 달에 42,000포인트거든요. 해모임보다도 포인트가 좋은 제품이 나왔고, 그리고 11월 석세스에서 우리가 신제품이 앞으로 2021년도에 한 150여 가지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한 달에 신제품이 10가지 이상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고 포인트 높은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좀 유지 도전하기가 그래도 쉬워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에서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오토 판매사 근처에 갔던 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막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홍삼단이 나왔을 때 오토 판매사 가까이 된 분들이 홍삼단이 나오고 나서 오토 판매사가 훌쩍 넘은 오토 판매사가 되기도 하고, 앱솔루트가 나오고 나서 앱솔루트 오토 판매사가 되기도 하고, 아마 이번에 시너지 앰플이 나왔을 때 시너지 앰플 오토 판매사 분들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지 도전 앞에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기 쉬워졌으니까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 보신다면 그런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사업자보다는 성취감을 맛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자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두 번째로 제가 잘했던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조금 힘들어도 유지 도전을 해 나갔다. 그리고 제가 11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던 말이 뭐냐면 이승희 단장님께서 우리는 상황보다는 목표를 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목표를 보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잘했던 부분 세 번째는요. 끈기 있게 애터미 사업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떤 일을 하던 사실 끈기를 갖는 거는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애터미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끈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애터미를 3 개월 하고 그만두실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놀라세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근데 다른 끈기는 필요 없지만 애터미에서는 정말 애터미에서 끈기가 있는 게 최고의 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친구 어머니가 컨택이 되셔 가지고 친구 어머니가 사업자로 나오시고 또 친구가 사업자로 나오고 친구 엄마의 친구가 사업자로 나오고 하면서 제 자축줄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축줄은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측에 사업자분이 없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측에 누구를 컨택을 해야 될까?' 매번 생각을 하다가 제가 콜드를 돌다가 옷가게에서 만난 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제품 주문도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모아서 받아 주시고 만날 때 되게 편하게 엄마처럼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내가 컨택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매번 후속 관리하면서 컨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사장님 저랑 같이 애터미 사업 해 봐요. 사장님 애터미 너무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님 애터미 진짜 좋아요."라고 말씀을 매번 드렸는데 그때마다 그 사장님은 저한테 "너나 해라." 뭐 아니면은 "너 200만 원 되면 와라." 아니면 "아유 됐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끈기를 가지고 3년 동안 그분을 계속해서 후속 관리를 했고 제가 200만 원이 되고 나서 그분을 또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분이 하던 이제 사업체가 어려워지셔 가지고 그 사업체를 정리하고 집에서 쉬시고 계셨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200만 원이 된 걸 보여 드리고 "사장님 애터미 사업 같이 해 봐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어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미나에 오시게 됐고 세미나를 들어보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1월 달에 파트너분 팀장 보내시겠다고 되게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요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그분을 컨택했기 때문에 제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하고 싶은 분이 계셔서 그분을 계속 컨택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을 꾸준히 컨택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분들이 제가 만났던 분이 사업체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은 것처럼 그분들이 애터미를 알아봐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만 해 나가면 그분이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의 파트너 사장님들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끈기 있게 사업을 하면 진짜로 누구든지 우리는 컨택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끈기 있게 하다 보면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분명히 성공할 날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잘했던 부분 세 가지 인데요.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했던 부분 첫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지만 어떻게든 유지 도전에 나갔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수동 오토 판매사 하시는 분들 유지 도전 앞두고 계신 분들 떨리는 마음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끈기 있게 사업을 해 나가다 보니까 파트너분들이 컨택이 되기 시작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우리 상봉경영센터 사장님들 요즘 어떻게 혹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어떻게 사업하고 있냐면 이제 줌 미팅으로 뭐 함께 할 때도 있지만 아침에 저희 집을 개방해서 팀별로 이렇게 3-3-5 아침마다 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소비자분들에게 그리고 사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나누고 응원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나누고 응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장에서 같이 뛰어 드리는 거.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점심 정도는 제가 꼭 대접을 하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코로나가 좀 심하지 않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하면서 서로서로 응원하고 마음을 다잡고 정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봉경영센터 사장님들께도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짜잔! 이렇게 한상 차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어떤 걸 검색한 거냐면요. 사장님들 아무 상이나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임금님 수라상을 검색을 해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요렇게 사진으로나마 제 마음이 조금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사장님들 식사하실 때 오늘 점심 식사하시잖아요. 그럼 이 화면을 캡처해 놓으셨다가 밥 한번 드시고 이 사진 한번 보시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금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 사업이 잘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